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를 내는 것만이 강렬한 경각심을 심어주진 않아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신체 사진 유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나요? 청소년들의 신체 사진이 유출되는 경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사진 유출 경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도 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장난친다고 찍었던 사진이 돌게 되기도 하고, 성적인 토크를 즐기는 친구 무리들끼리 단톡방에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SNS에 지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게 잠깐 올렸는데, 그것이 캡처돼서 불특정 다수한테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연인 간의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 충족을 명목으로 합의하에 주고받아지기도 하고요. 또는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이 달라고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대신에 돈을 많이 줄게 이렇게 구슬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협박이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신체 부위 사진 지금 당장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너 주변에 네가 나한테 했던 비밀 얘기를 다 퍼뜨릴 거야. 뭐 네가 전에 보내줬던 네 사진 온라인에 퍼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되면 나름 머리가 큰 초등학교 고학년생들도 잠시 멈칫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청하려고 익명 상담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협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신체 사진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고는 있는데 진짜 지금 안 보내줘도 자기 괜찮겠냐고 말이죠.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어른들이 들으면 뭐 그런 걸 가지고 애들이 겁을 먹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때론 그게 큰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스스로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어른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경각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체로 보면 아이들이 뭔가 이러면 나 안 될 것 같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에이 뭐 설마? 그리고 얼굴도 안 나왔는데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이걸 실행에 옮겼을 때 악영향이 바로 일상에 나의 현실에 즉시 닥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체감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년 개인의 취약한 부분이 작용하기도 해요. 거절의 기술이 아직 능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상대가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보통 부모님들은 어떤 계기로 이 상황을 알게 되시나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핸드폰을 무심코든 아니면 미심쩍어서든 어떤 이유에서인가 보시다가 신체 사진을 발견하게 되시고 그 정황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 메신저에서 주고받은 내역이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사진은 이미 기기에 남아있지 않지만 대화 내용상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심증이 충분히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난처한 상황에 당면하게 된 자녀가 그제서야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반대로 또 다른 사건 수사 중에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의 충격과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상황인 거지, 혼란스러운 마음 드시는 게 정말 당연하고요. 당장 신고를 해야겠다 하시다가도, 이거 근데 신고하면 괜히 일을 내가 키우는 거 아닌가? 갈등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애가 나한테 다 솔직하게 말한 게 맞나? 얘가 숨기는 게 사실은 더 있지 않을까? 이 불안, 의심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는 이제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지? 너무 막막한데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오픈하기가 어려워서 끙끙 앓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양육자 중에 한 명만 이 상황을 안고 가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울감이나 좌절, 또 분노 같은 거센 감정들을 자녀에게 쏟아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부모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시면서 이런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나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황을 알게 되신 직후에
가정 내에서 이제 1차로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폭발을 하신 다음에 상담소에 오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 건 성적으로 아주 이러저러한 행동이야. 너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의 화살이 자녀에게 아니면 가족 사이에 심각하게 주고받아진 다음에 오시는 거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훈육은 꼭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꼭 화를 내는 것만이 강렬한 경각심을 심어주진 않아요.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자녀에게 잘못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치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도 주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딘가 손상되었다거나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안전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족 안에서 가장 적절할까? 이성적으로 충분히 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 자녀 상담뿐 아니라 부모 상담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한 정확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아이가 너무 긴장 상태로 가면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자녀도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띄엄띄엄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너 뭘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야? 다른 데로 말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아이는 멍해지는 거죠. 내가 뭘 숨기려고 했지 지금? 내가 뭘 말 안 했지? 뭐라고 말하면 덜 혼나지? 이게 포인트가 내 사진 유출은 정말 피해가 막심한 위험한 상황인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부모님한테 완전 끔찍하게 혼날 수 있는 일생일대 위험한 상황인 거다. 이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온전하게 다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또 소실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범죄에 노출된 상황일 수 있다. 있었던 일을 모두 가능한 빠짐없이 알려줘야 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 일단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증거를 자녀의 기기 외에도 따로 잘 저장해 두신 다음에 상담사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가족에게 정말 큰 위기 상황인데 심리 상담사를 만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어른인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어른이라지만 그도 역시 나라는 한 개인이기에 이렇게 처음 겪은 위기를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맞는 걸까 갈피를 잡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부모 상담을 통해 만나뵀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주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혼자 끙끙 앓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부모로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코칭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묻고 지내려는, 그러니까 덮고 지내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소되지 않은 무언가를 억지로 덮고 넘기게 되면 대부분은 복잡한 감정 그리고 생각들로 내 안에 쌓이게 됩니다. 내 소중한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기에 부모인 나의 마음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로 깊은 자국을 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사자인 자녀 상담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시고 부모님 자신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 모두의 건강한 회복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